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유 키가 아주 훤칠하시네요. 네, 네 앉으십시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양복까지 입고 오시고. 선생님 키가 크셔갖고 안 되겠다. 이거 저도 좀 높여야겠네. 네. 네, 우리 장석환 선생님은 이제 그 박현아 선생님 또 소개로 저희 비욘디 모시게 됐어요. 서울 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 개원을 하셨죠. 예, 네. 그 고민 끝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고민 끝에 개원을 합니까? 대학 교수의 트랙과 너무 좀 다른 트랙이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맞을까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정신없이 지내는 게 좀 좋은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 어차피 개원의 뜻이 계셨다면 네, 멋지게 성공하셔야죠. 네. 사모님도 지금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 방송 잘 하실지. 뭐 개원한 지 며칠 안 됐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2주 좀 넘었습니다. 예. 2주밖에 안 됐어요. 세상에. 와. 아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그 매봉역 저기 그 언주로 그 개포 여기 건너편이면 그 사거리에 이제 코너에 그 네. 재능교육 빌딩 5층입니다. 제가 병원 이름은요? 병원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예. 강남구 원주로 123 재능교육 빌딩 5층 프로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네, 프로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굉장히 샤이하신데 사실은 이 분야에 정말 엄청난 그 엑스퍼트 전문가이십니다. 정형외과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어깨나 팔 쪽 수술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모신 이유는 개원한 병원이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하고 5분 거리예요.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길 하나 건너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분 만에. 옆이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 병원 PR도 할 겸 좀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저희 오겠습니다. 환영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컨셉이냐면 뭐 엄청난 뭘 지식을 뭐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뼈와 관절 쪽으로 정형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건 이런 거예요 하고 그냥 실시간으로 답변만 해주셔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가까운 정형외과 저희 비욘디의 자문 의사로 좀 많이 좀 활약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프로 정형외과. 프로 정형외과 개원한 지 지금 뭐 10일밖에 안 되고 위치는 매봉 터널, 지하철 매봉역. 매봉역 3번 출구에서 쭉 직진하면 3분 거리. 야, 깨알 홍보하시네. 3번 출구까지 그냥 말씀을 하시네. 3번. 아무튼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꿈도 크시겠지만 재밌습니다. 그래요. 병원 자랑도 하시고 또 사람들 아픈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시고 그럼 아마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거죠? 이 제목은 팔이 안 올라가요인데 사실 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어깨 질환 때문에 이제 팔이 제대로 못 올라갈 때 각각의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각 질환의 특징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편하게. 네, 유튜브 방송인데 뭐 어때요? 이런 방송국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뭐 아주 편안하게 이거 다시도 푸셔도 되고요. 우선 PPT를 준비하셨는데 PPT가 작동이 되나요, 김승아 씨? 이 연결이 됐나요, PPT가? 되네요. 저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걸로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면 화면으로 다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준비한 강연도 해주시고 궁금한 거 답변도 해주시고요. 지금 벌써 답변이 뭐 하나 바로 왔네. 엔젤님이 50대 중반 여성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등 척추와 견갑골 사이 중간이 아프고 2주 지났는데 돌아 눕기도 힘들고 MRI 찍었는데 괜찮다 그러고
등 쪽에 주사를 맞아보자 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50견인가요? 뭐 지금 괴로우시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이렇게 아픈 건가 보네요. 네. 뭐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우리 등뼈, 척추뼈 주변에 이제 큰 근육들이 많은데 그 근육들이 한번 이렇게 긴장하고 긴장이 좀 풀리지 않는 경우 우리 소위 뭐 담 걸렸다는 표현 쓰지 담 않습니까? 걸렸다. 맞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뭐 그런 담이라는 진단명은 없지만은 저런 스트레인 때문에 이제 좀 안 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 것 방금 같은데 스트레인이라 그랬는데요, 영어로.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이 근육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완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수축된 상태에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게 좀 패턴이 깨지면서 수축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좀 일컫습니다. 갑자기 그냥 꽉 뭉친 거네요, 단단하게. 뭉치듯이. 그래서 저런 주사 치료도 좀 도움되고 물리 치료도 도움되고 또 약도 좀 적절하게 잘 쓰면은 해결되는데 뭐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결은 아마 되긴 하실 겁니다. 지금 등 쪽에 주사를 맞아보자는 건 그 텐더 포인트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치료인가 봐요. 약물이나 이런 기계적인 자극으로. 근육들을 좀 풀어주자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너무 깊이만 이렇게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효과도 네, 있고. 흔히 선생님 병원도 많이 하고. 하나요? 네, 저도 하고요. 네. 그 강남에 뭐 어디 뭉쳐서 아픈 분들 계시면 우리 잘생긴 키도 크시고 또 그 우리 박현아 선생님이 아주 적극 추천한 백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신 전문가니까 한번 좀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가 당장 한번 가봐야겠네. 집사람도 뭐 이렇게 어깨 잘 뭉치고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게 이렇게 여기를 꽉 눌러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시원하대요. 네, 사랑하는 분이 하면 더 잘 풀립니다. 이제 사모님이 지금 방송 잘하라고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데 한결 분위기 좋네요. 네, 그러면 자, 첫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보세요. 자, 첫 슬라이드 한번 보여볼까요? 자, 이거네요. 팔이 그 다음에 네모칸이 있고 안 올라가요. 네. 이제 요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질문 다 글씨 잘 보이시잖아요. 예, 이제 그럼 이제 우리 확인했습니다. 구독자님들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시고 예. 뭐 물 한 잔 드셔도 되고 뭐 아주 편하게 해주세요. 네. 자, 아유,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집사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3시간 넘게 이렇게 라이브 함께 하고 있는데 재밌죠? 자, 우리 네 번째 패널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석환 선생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정형외과 뭐 팔 어깨뿐 아니라 뭐 디스크도 좋고 뭐 무릎도 좋고 뭐든 물어보시면 좋은 답변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자, 해주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네. 그 첫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그 팔이 안 올라가요. 보통 이제 제가 어깨 전문이다 보니까 가끔 이런 그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팔이 안 올라간 이유가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요 앞에 수식어만 좀 붙여서 파악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상이나 이제 뭐 사고나 그런 손상으로 인한 질환들은 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퇴행성 질환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는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데 팔이 갑자기 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한 40세 되시는 그 주부분이 보통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뭐 장 보고 마트에서 물건 좀 이렇게 실어 나르고 집안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귀가하기 전에 골프 연습 좀 하고 들어갔는데 잘 주무시다가 갑자기 새벽 한 4, 5시쯤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상상을 했을 때 이거는 뭐 본인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염증성 뭔가 그 조직에 이제 염증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시나리오이거든요. 보통 이제 새벽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이제 밤에 우리가 좀 면역을 컨트롤하는 그런 코티솔 레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런 걸 더 많이 확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그런 염증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보통 이제 어깨에서 그런 염증성 질환의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석회건염입니다. 석회건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팔뼈 위에 이런 하얀 물질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 그 힘줄 안에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저게 생기는 경우는 생겼을 때는 별로 뭐 못 느끼고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 중에서 약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약간 허혈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엉뚱하게 저런 석회 물질들이 좀 침착이 되는데 뭐 생길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흡수기에 빠져들 때 이제 아파지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석회가 이제 생겼다 뭐 좀 쉬었다가 갑자기 흡수되고 뭐 그런 이제 그 패턴을 거치게 되는데 딱딱한 상태로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딱한 게 흡수기로 빠지면서 엑스레이상에서는 저렇게 흐물흐물 좀 테두리도 뚜렷했던 게 이제 뚜렷해지지 않고 약간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아파지게 됩니다. 예. 저렇게 저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계기는 뭐 아직까지 조금 명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아마도 미세하게 저쪽에 외상이 가해지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심하게 그 염증이 생기면은 정말로 이렇게 119를 불러서 새벽에 그냥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1차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석회 양상이 어떤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준비해 왔는데 저렇게 석회가 딱딱한 게 이제 흡수기에 빠지면은 마치 치약처럼 물컹물컹해지고 저렇게 그 눈보라치듯이 관절경 소견이 허옇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석회 질환은 수술하는 경우가 뭐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케이스 할까 말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 건염과 같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그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으로 석회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말 대부분 90% 이상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는 뭐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 치료 어떻게든 그 석회를 빨리 없애고 좀 흡수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면은 대부분 좀 만족스럽게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질문은 좀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팔이 점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아까와 조금 다른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50대 중년 여성분이 마찬가지로 어느 날 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어깨가 아픈 것 같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 가끔 물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약간 뜨끔하는 정도고 뭐 주무실 때 그쪽으로 돌아 놓으면 아파가지고 뭐 반대로 돌아 놓고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팔이 올라가는 게 점점 이제 좀 각도가 줄어들게 되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해지시고 벗는 것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쉽게 했던 이제 브레이지어 고리도 그 메꾸는 게 좀 어려워지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흔한 질환은 이제 그 유명한 오십견 증상입니다. 보통 이제 이 오십견을 우리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 섬유화 변성이 생기면서 뻣뻣해지다 보니까 우리 어깨 관절은 저런 관절 주머니에 느슨한 관절 주머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빳빳해져 버리면은 이제 각도도 많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그 제한된 것들을 억지로 이겨내면서 쓰려다 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또 유발이 되고 그런 좀 좋지 않은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일본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이제 17세기 에도 시대 때 그때 이제 처음 사용된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뭐 중국과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에서만 쓰는 그런 용어로 이제 좀 고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에서 저 17세기에서도 이미 벌써 알았다시피 50세 전후로 굉장히 흔히 잘 생기는 질환이고 왜 생기느냐는 아직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퇴행성 물질들이 이제 관절 안에 좀 자극을 주어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잘 생기는지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많이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밝혀지고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다른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최근에는 또 좀 재밌는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이제 오십견 증상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그 해외 논문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그런 바이러스 감염도 예전에 하나의 또 요인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오십견이 유발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염증 세포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통증과 약간 이제 열감이 나타나고 주무실 때 불편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섬유화 변성, 소위 말하는 그런 흉터 조직으로 이제 관절낭이 이제 빳빳하게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가 이런 주사 치료,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그다음에 이제 가동 범위를 어떻게든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완화됐을 무렵에는 저런 도수 치료나 아니면 아예 마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저런 도수 감압술, 또 극단적으로는 이제 관절경 수술까지도 좀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 징그러운데 이게 관절 내부를 봤을 때 이제 관절막을 뒤에서 앞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뻘겋게 원래 저렇게 뻘겋지 않고 원래 관절 내부는 하얗거든요. 근데 저렇게 뻘겋게 돼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저런 활액막들이 그렇게 좀 붉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견인데 우리가 수술할 때는 저렇게 유착돼 있고 저런 염증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두텁게 유착돼 있는 그런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박리를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저렇게 수술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소견으로 나타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고. 이것 또한 대부분 뭐 한 80% 이상은 이제 비수술적으로 수술 안 하고 치료가 대부분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시기냐, 그게 염증이 심한 시기냐, 많이 굳어 있는 시기냐, 뭐 아픈 시기냐, 아니면 어떤 특정 동작만 안 되는 시기냐에 따라서 잘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이런 오십견 증상도 많이 저희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가요입니다.
요 사례는 사실은 이제 팔은 올라가긴 하는데 아프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피해서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40세 남성분이 뭐 평소에 헬스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뭐 가끔 친구들하고 이제 뭐 길거리 야구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팔을 끝까지 올릴 때 아파서 끝까지 올리는 동작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 계속 이제 뭐 야구 운동을 할 때도 투수하다가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뭐 야수할란다 그런 식으로 점차 조금 거북해하고 올리는 동작을 그리고 옆으로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그 시나리오를 그런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는 이런 질환입니다. 충돌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사실 이거는 뭐 옛날 한 70년대 우리 닥터 니얼하는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이게 명칭을 붙여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론은 우리 견봉이라는 뼈 밑에 회전근개가 있는데 그 회전근개가 그 견봉하고 충돌하니까 이 생기는 질환이다. 고로 그 견봉을 깎아야 된다. 그런 컨셉에서 이제 좀 붙여진 진단명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전근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힘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견봉이라는 뼈 바로 밑에 있는데요. 요게 만세하고 이제 그 끝까지 극한의 각도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수 없이 수차례 좀 피로가 쌓일 정도로 이렇게 좀 충돌이 되고 과도하게 좀 그런 좀뭐 부딪히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보통은 약간 좀 해지거나 붓거나 뭐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심지어 이제 회전근개가 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충돌이 좀 잦아지게 되면은 또 안 좋게도 요 맞닿는 요 뼈 끄트머리 부분도 2차적인 반응으로 오히려 더 자라나게 되거든요. 자라나게 되면서 이런 이 골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송곳니 같이 뾰족 튀어나오게 되는 양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 저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충돌되는데 충돌되는 부위가 마모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려고 저렇게 뾰족해지면서 충돌은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더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돌출돼 있는 그 견봉이라는 뼈를 이런 윙하는 절삭기로 좀 반듯하게 깎아내는 그런 수술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술을 1차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견봉이 많이 자랐을 경우에는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통 운동 치료로 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해결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세할 때 이제 날개뼈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견봉인데 그게 견봉은 조금 들어 올라가고 팔만 올라가다 보면은 더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운동 치료의 컨셉은 저 날개뼈를 조금 더 피하게 좀 클리어 시켜보자라는 컨셉으로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면은 그런 충돌이 좀 덜 생기게 되고 또 빈도도 줄게 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충돌증후군 관련된 운동은 이렇게 날개뼈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보통은 간단하게 이런 슈러그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날개뼈를 이런 밴드나 기구를 이용해서 모아주는 이런 운동도 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또 유명한 이런 블랙번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 날개뼈를 모으고 주변에 이제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날개뼈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1차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 팔이 힘이 없어 안 올라가요. 인데요. 하지만 누가 들어 올려주면 올라가긴 해요. 한 70세 되시는 할머니가 한평생 이제 농사 일만 하시다가
밑에서 하는 일들은 특별한 크게 문제 없이 좀 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팔을 올리는 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좀 억지로 간신히 올릴 수는 있는데 좀 많이 힘든 날은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깨만 들썩거리고 그런 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회전근개 문제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팔을 올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팔을 올리지 못하시고 어깨만 들썩거리는 현상을 보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팔을 잡고 이제 끝까지 올리면 올라는 가는데 그리고 유지하세요 하면은 유지도 되는데 스스로 다시 올려보세요 하면 올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성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마비인 경우는 뭐 승모근과 이 삼각근이 다 마비가 되다 보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올린 상태에서 유지해 보세요 하면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마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완 신경총이 좀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경추 질환, 디스크와 이제 신경 간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공간이 많이 좀 좁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가성마비 시나리오가 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가 많이 파열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전근개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좀 한 중간 크기의 2cm 정도 되는 파열은 우리가 간단하게 관절경을 통해서 이렇게 봉합사와 봉합사 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하고 거의 그냥 그 원래처럼 이제 복구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꽤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이 근육들이 그 지방으로 변성이 됩니다. 이게 근육과 힘줄은 계속 사용을 해야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끊어진 채로 오래 놔두면은 이게 쪼글쪼글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변성이 돼 버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을 때 팔을 못 올리게 되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기능이 저렇게 팔뼈를 우리가 이제 관절의 이 오목한 부분에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감히 비유를 하자면 할머니가 손주를 이제 꼭 껴안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 팔뼈를 꽉 그 관절와에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심이 관절와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이 관절답게 360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약간 이제 우리 물리 역학적인 좀 생각이 필요한데, 어떤 관절이 움직이려면은 어떻게든 그 지렛대 중심 지점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전근개라는 조직이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저렇게 앞뒤로 또 위로 끌어안고 이제 팔뼈를 중심에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찰칵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의 오목한 부위에 팔뼈의 중심부가 우리가 상완 골두라고 얘기하는데, 그 골두의 중심 부위가 딱 그냥 어느 정도 일치해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회전근개가 전층으로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의 어깨 관절의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는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 중심에 있지 않고 맞지 않죠. 이렇게 좀 골두가 싹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회전근개 잡아주고 있는 게 없어지면은 팔뼈가 떨어져야지 왜 올라가냐라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팔뼈를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근육들, 대표적으로 삼각근 같은 근육들이 이제 끌어당겨 올리기 때문에 엑스레이 양상은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관절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팔을 올리려 그러면은 팔만 들썩거리고 이 중심에 있지 못하니까 계속 들썩거리면서 그리고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쓰려고 들썩거리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관절끼리 부딪혀서는 안 되는 부위끼리 좀 부딪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단순히 힘이 없고 팔을 못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통증으로 또 야간 통증, 뭐 자다 깨고 뭐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중심이 중심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또 거창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대표적으로 좀 흔한 질환들을 좀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석회건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각도가 좀 제한이 오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오십견을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올리기는 올리는데 좀 아프니까 끄트머리 동작은 좀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 충돌 증후군, 그리고 또 심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는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올려주면 올릴 수는 있는데 스스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항상 이제 여러 질환들이 조금 그 중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뭐 프로 정형외과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50대 중반 여성인데 3주 전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등 쪽 아까 그 했던 질문 같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런 경우는 이제 등 그 오십견 증상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멀고요. 아마도 우리 그 척추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경직되거나 그 근육에서 기시한 그런 통증의 증상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주사 치료로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그 선생님 만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척추뼈 주변 근육에 담이 걸리면 치료가 오래 걸리나요? 약복용 물리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보나요? 이게 만약에 그 치료 기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 하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혹시 다른 원인은 없는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까 그 MRI까지 찍어서 특별한 이상 없다 하면은 그렇다면 이게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제 좀 자세를 취하느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항상 좀 평소 자세가 이렇게 그 아까 그 얘기한 그 근육에 좀 긴장이 되는 자세를 취하면서 생활하신다 하면은 그걸 좀 푸는 동작으로 좀 의식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하고 거기에다 더하기 이제 약복용과 물리치료를 하고 또 뭐 필요하면 그런 주사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은 뭐 너무 개인 차이가 커서요. 딱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저린 듯하고 힘 빠지는 듯 무거운 거 잘 못 드는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인가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목이 아프지는 않고요. 손바닥과 손가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픈 경우는 사실은 다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 이제 손바닥과 특히 이제 1, 2, 3, 4번의 절반까지 이렇게 좀 저리고 좀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이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목 자체가 시큰거린다 하면은 좀 뭐 더 그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제 아픈 부위가 요 척골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 쥐었을 때 요런 새끼 손가락 밑에 좀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 동네라 하면은 우리 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그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가끔 손목을 좀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반복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뭐 많은 짚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트위스트하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했을 때 그 동네가 좀 잘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인접해서 지나가는 힘줄이 하나 있는데 그 힘줄도 은근히 좀 잘 염증이 생기는 그런 힘줄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아닐까라고 뭐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됩니다. 네. 뭐 보통 주사 치료로 하고요.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보호대나 어떤 좀 약간이라도 그 증상들을 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외부적으로 좀 고정을 하면은 치료는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아파서 MRI 결과 힘줄 이상 없고 별 이상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헬스장에서 등 운동, CT 드로우와 경곡골 딥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운동 후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치료받고 있어요. 목 디스크에 물이 안 가고 어깨 충돌 증후군 예방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SS님 반갑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목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가게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화내시겠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날개뼈 강화 운동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티드 로우와 견갑골 딥스 운동 그렇게 좀 과격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밴드 운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도움되거든요. 밴드도 뭐 빨간색 말고 그냥 좀 라이트한 노란색부터 시작해도 되고 이것도 좀 부담이다 하면은 밴드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그 날개뼈 이렇게 모아서 좀 한 10초간 버티고 풀어주는 그 동작만 해도 사실은 많은 경우 이제 그 날개뼈 강화 운동,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은 뭐 목 디스크 때도 우리가 추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악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뭐 의지는 제가 이것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은 강도를 낮춰가지고 시행하면은 충분히 목 디스크 증상 유발하지 않고 그 어깨 충돌 증후군 관련된 예방하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뭐 헬스장 가지 마시라고 하면 또 화내시겠죠. 헬스장 가시더라도 조금 가벼운 밴드 운동이라든지 그 로잉 동작, 로잉 동작도 제일 그 낮은 강도의 그 웨이트로 이제 로잉 동작 운동 그거 위주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충돌 증후군 운동을 할 때 이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하는 동작들은 한참 후기에 이제 좀 하시게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급한 마음에 뭐 좀 뭐 레이지 동작이라든지 뭐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동건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40세 남성입니다. 한 달 전쯤 오른쪽 어깨 엑스레이 초음파 MRI까지 찍어봤는데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꼭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몇 주 지나니 처음처럼 심하게 아프지 않지만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않고 통증은 움직임에 따라 계속 있긴 합니다. 혹시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이 관절 와순 파열이라는 것이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은 이제 관절 와순 파열이라는 것이 외상으로 생긴 건 아닌지 그러니까 뭐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운동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애기 안아주고 하는데 갑자기 생긴 거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다쳐서 생긴 관절 와순 파열이라 하면은
좀 반대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 와순 파열이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이게 관절 와순이라는 게 우리 그 팔뼈하고 날개뼈를 좀 보강을 해주는 그 연골 조직인데 그거 덕분에 이제 비로소 좀 컵 모양처럼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360도 다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특별한 외상 없이 저렇게 관절 와순 파열을 진단받았다 하면은 상부 쪽에 그쪽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저걸 이제 슬랩병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슬랩병변이 맞고 외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40세라고 하셨으니까 40세고 하면은 충분히 저거는 수술 없이 이제 재활 운동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그분이신가 봅니다. 등 쪽에만 스테로이드는 뭐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경우 이런 치료를 할 때 뭐 교과서를 딱 펴보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쭉 나와 있긴 합니다. 뭐 스테로이드도 하나고 물리치료, 뭐 다른 무슨 재생치료, 프롤로 치료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무슨 치료를 선택해서 하느냐는 것은 이제 환자분들마다의 그런 케이스와 또 이제 그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뭐 선호도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그냥 단정 지어 가지고 무조건 스테로이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사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스테로이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개꿀님, 개굴님,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턱걸이 운동 후 통증으로 2시, 5시 관절 와순 파열, 상완 골두 쪽에 병변 진단받고 내시경으로 봉합, 조변 조직 정리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보조기 차면서 어깨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헬스나 격렬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6개월 이상 재활을 해야 할까요? 네. 예. 근데 좀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 범위를 어떻게 좀 건드리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활과 고정 기간이 좀 정해지는데 관절 와순 파열 더하기 이제 상완 골두에도 이 연골 조각이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아마도 거기도 이제 좀 너플거리는 그런 조직 연골 조직들을 좀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연골이 어느 정도 최소한 좀 꼬들꼬들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6주 정도는 이제 팔걸이를 아마 하시라고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다 풀고 보조기를 다 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가동 범위 늘리는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뭐 스포츠 활동이나 뭐 헬스나 예전에 좀 즐겨 하셨던 그런 스포츠를 복귀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때 풀 때쯤 되면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각도가 일단 우선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부터 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멀쩡한 어깨를 이제 한 달에서 6주만 이제 보조기 차도 그냥 멀쩡해도 이제 굳어지는데 저렇게 이제 다양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 좀 잘 강직이 생기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주부터는 쭉 최소 또 6주간은 이제 재활을 통해 가지고 가동 범위 늘리는데 아마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충 수술날 기준으로 한 3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과 아까 얘기한 이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도 이제 수술 안 한 쪽 팔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80% 정도는 나와야 이제 예전에 즐겨 하시던 그런 헬스나 뭐 격렬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합산을 해보면은 보통은 진짜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부터 이제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능한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3개월 때 가능한 운동, 4개월 때 가능한 운동, 5개월 때 가능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운동을 빨리 복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잘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시기에 맞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란 향기님, 선생님 퇴행성 관절 3기입니다.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증이 아마 무릎을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듭니다. 무릎 안쪽 붓기가 심한 열감 붓기도 있고 왼쪽 다리 통증이 몇 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주위에서 줄기세포 시술하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이게 그 3기인 경우는 이게 사실은 모든 그런 재생치료 어떻게든 그 원래 우리가 고유 쪽을 갖고 있던 그런 연골들을 다시 좀 살리거나 재생하거나 뭐 다시 뭐 아니면 뭔가를 갖다 붙이거나 할 때는 이 단계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무릎 전문은 아니지만 3기인 경우 줄기세포 시술하면은 분명히 좋아지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대치만큼 좋아지실지 뭐 그거는 제가 또 저 정밀 검사를 한 거를 봐야 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게 뭐 그 정증만 된다 하면은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젤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생기거나 염증이 있는 건 엑스레이로 확인하나요? 원장님, 오십견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서서히 아픈 증상이 있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아까 강의 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깨에 석회가 석회 자체는 우리가 엑스레이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석회도 있습니다. 너무 작다든지 조금 여러 작은 조각들로 있다든지 아니면 팔뼈와 이렇게 겹쳐서 석회가 나타나면 엑스레이가 찍히게 되면은 또 좀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근데 일반적인 석회는 보통은 뭐 고맙게도라고 해야 될지 고맙게도 이제 회전근개 윗부분에 극상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로 확인이 잘 되고요. 염증 같은 경우는 염증을 엑스레이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넓은 광범위한 그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수술 후 이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달려들면서 영차 생기는 그런 현상도 다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뭔가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좀 침투해서 그것과 싸우는 그런 현상도 이제 염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조직이 좀 알게 모르게 손상이 돼서 좀 그 치유는 안 되지만 계속 그런 치유 반응만 묵히고 쌓이고 고이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염증은 특징적으로 일단은 그 세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 염증으로 생기는 그런 액체, 관절액이면 관절액, 뭐 피면 피, 그런 그 관절액을 우리가 좀 보고 염증이 있냐 없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보다는 초음파로 우리가 많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또는 MRI. 그리고 오십견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나요? 오십견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증상은 어느 순간 이제 좀 잘 관리하고 뭐 잘 적응하다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아니면 외상이나 그러면서 이 증상이 팡 하고 이제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좀 각도가 좀 제한됐다는 것도 스스로 좀 자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오십견은 뭐 치료 필요 없는 병이다. 그냥 뭐 놔두면 낫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낫긴 하는데 매우 아팠던 시기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멀쩡했던 시기랑 똑같아지냐? 그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각도만큼은 좀 안 나오고 조금 제한된 각도로 지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오십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현대의학으로는 굳이 그거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길 기다리지 마시고 각 시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후유증 없이 예전처럼 예전과 이제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치료 목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윤소정님, 석회건염이 있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데 주기적인 병원 방문 치료가 어려우면 수술해서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선택할 때 무조건 이제 단계적으로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C가 안 되면 D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저런 니즈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치료 옵션들이 있지만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좀 빨리 뭐 예를 들어 이제 운동선수다 하면 이제 빨리 이게 복귀를 위해서 아니면 저런 식으로 이제 생활의 그런 좀 퀄리티를 위해서 그냥 바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치료도 석회건염이라 하면은 그런 치료도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1차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는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근데 뭐 수술로 제거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조영원님, 43세신가요? 컴퓨터 작업이 많은 남자인데 손바닥 하늘로 향하거나 팔꿈치를 꺾고 90도 방향과 180도 방향에서만 어깨 바깥쪽 V 형태로 너무 아픕니다. 석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프롤로 4회, 충격파 4회를 했는데 통증은 처음에 비해서 50% 정도지만 아파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오케이 가면 괜찮을까요? 어깨하고 바깥쪽 V자 형태 그러면은 지금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프롤로 치료와 4회 제가 봐서는 이제 5kg 이내 가벼운 운동은 괜찮긴 한데 만약에 하신다면은 절대 이제 팔이 겨드랑이 벌려서 하는 동작들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하는 동작. 이제 회전근개의 문제라고 만약에 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은 그 회전근개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골라서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회전근개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팔을 벌려서 하는 뭐 레이지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오버헤드로 이제 뭐 프레스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5kg 이내 가벼운 웨이트라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몸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이제 바이셉스라든지 아니면 삼두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손 스탠스를 좀 최대한 좁혀가지고 가벼운 푸시업 정도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어깨 통증이 심하게 있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좀 나아지면 어깨가 괜찮아진 건가요? 바빠서 병원은 잘 못 가고 걱정됩니다. 이게 뭐 좀 추측을 그냥 이 적은 정보로 굳이 하자면은 석회가 한번 있다가 그게 흡수되면서 통증이 확 생겼고 이게 사라지니까 좀 편해지지 않았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70세 넘었는데 왼쪽 팔꿈치 엘보라고 합니다. 계속 주사 맞고 치료받고 약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요? 엘보 관련해서는 만약에 우리 비욘디 스텝진 분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다음에는 좀 팔꿈치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보 그냥 보통 얘기하는 테니스 엘보인 것 같은데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 안쪽은 이제 골프 엘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만약에 테니스 엘보가 맞다 하면은 이 진행 정도를 일단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힘줄 파열이 얼마나 붙어 있던 힘줄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면 대부분 해결은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도 그냥 똑같은 주사 계속 반복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치료를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주사 치료도 있고 다양한 좀 요법들이 있으니까 또 정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 특히 이제 요즘은 그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수술하니까 다양한 치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뭐 첫 비욘디 출연과 강의였고 이런 이 시스템 스튜디오 시스템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방송국 저리 가라네요. 네. 좀 긴장한 나머지 좀 버벅거리였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회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좀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